다음번에 또 위기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49,000달러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가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에 설사 하락장이 크게 온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몰랐거든요.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62,000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분위기가 이러면 8월 달에 다시 7만 달러를 도전해 볼 만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못 했는데요. 오늘 날짜는 8월 9일 오전 9시 20분입니다. 지금 계속 큰 폭으로 비트코인이 좀 오르고 있죠. 제가 어제 애들이랑 등산을 다녀왔는데 등산하는 중에도 계속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등산한 게 한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저께 좀 빠지길래 이제 좀 빠지려나 보다 했는데 잠깐 빠지고 또 다시 급격히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저항선을 넘어섰어요, 드디어. 여기 한 6만 달러가 넘어가면 이제 그래도 위기는 좀 지났다고 보는 게 맞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 정도면 거의 V자 반등이죠. 이 엄청난 저항선들을 특히 여기 구간을 정말 빠르게 뚫어냈거든요. 49,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초반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여기를 되게 빨리 지나왔어요. 어디 뉴스에서 보니까 비트코인은 현재 매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특히 뭐 기관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매수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에 또 다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거래량이 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질 때, 요때와 요때죠. 엄청나게 많이 받아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고 가격이 쭉 빠지게 되면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떨어지는 걸 멈추게 해주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매수 대기자가 많지 않았다면 훨씬 많이 빠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뭐 3만 달러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 좋은 가격대일 때 못 산 게 좀 아쉽긴 하죠. 다시 이제 6만 달러. 아까 62K 찍었다가 지금은 61K까지 빠졌거든요. 한국 가격으로는 아까 8,700만 원 넘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한 8,6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되게 빠른 상승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했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000달러까지 8월 5일날 빠졌다가 아까 방금 전에 최대치가 한 62,000달러 정도 되는데 대략 한 28% 정도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빠른 시간에 빨리 올라왔어요. 겨우 불과 3일 만에 28%가 올라갔거든요. 진짜 엄청난 상승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시총이 작은 상품도 아닌데 그 엄청난 시총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28%가 올랐다는 거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요때만 해도 망했다 했는데 이 정도 반등을 보이면서 망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나스닥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나스닥 차트거든요. 제가 아까 찍어봤는데 나스닥은 3일 동안 6% 상승했습니다. 6% 조금 넘나? 한 6% 정도. 비교가 좀 명백하게 되죠. 나스닥도 이때 꽤 많이 빠졌거든요. 한 15,000대까지 빠지면서 이때 나스닥도 빠진 양이 적지 않았는데 나스닥은 3일 동안 6% 반등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3일 동안 28%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저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지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수. 개별 기업은 너무 어려우니까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나스닥보다는 확실히 비트코인이
회복 탄력성이나 상방이 열려 있는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는 유리한 면이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나스닥이 비트코인보다 하방 경직성은 더 좋거든요. 떨어질 때, 빠질 때 좀 덜 빠지니까. 아무리 그런 걸 따져봐도 손익이나 뭐 기대치, 우리가 투자할 때는 늘 기대값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볼 확률, 이득 볼 확률, 그거를 기대값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요새 흐름이 정말 너무너무 좋죠. 오늘 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이게 큰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한 번쯤 이렇게 여기서 어저께였죠. 어저께 54,000대까지 다시 빠졌거든요. 이게 빠졌길래 이제 좀 조정이 좀 나타나고 가려나 보다 했는데 정말 잠깐 조정 주고 57K 찍었다가 54K까지 조금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비트코인이 확실히 좀 힘이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게 또 고무적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그 비트코인 쪽에 ETF가 그렇게 잘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차트인데 보시면 물론 8월 7일 날 그저께는 유입이 좀 있었어요. 네, 요 정도 유입이 있었거든요.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이제 빠져나가는 게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게 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팔 사람들은 대부분 좀 판 상태였죠. 그리고 또 더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가 블랙락이잖아요. 블랙락은 그 험난한 시장에도 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0이 찍힌 게 이틀 나온 게 가장 적은 수치였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디핑크와 블랙락은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 정도 숫자면 블랙락에서 한 3천만 달러만 플러스를 만들어도 이게 플러스로 마감이 되잖아요. 뭐 이따가 뭐 몇 시간 지나봐야 알겠지만 플러스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델리티는 좀 아쉽죠. 네, 이게 좀 비트코인이 힘든 시기에 같이 좀 팔게 됐거든요. 피델리티,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아크 뭐 얘네들 전부 다 좀 팔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블랙락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ETF 자금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이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28%가 상승했다는 거죠. 3일 동안. 이거 되게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미국 증시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증시 자금이 들어와야 오르니까.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뭐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매수 대기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운트 곡스 물량이 터진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 8월 5일 날 큰 하락을 주도한 데는 제네시스에서 파산했던 제네시스라는 대출 뭐 은행 같은 건데 요게 파산한 거를 채권자에게 상환을 해줬거든요. 이들이 같이 채권 상환하면서 매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묶여있던 돈을 돌려받게 됐으니까 비트코인 팔아서 이제 현금화 해야지 하는 시점에 빠지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라는 물량이 있겠죠. 근데 고무적인 건 그 물량이 1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이따가 뉴스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급격히 빠지는 와중에 두렵잖아요. 지금 이거라도 빨리 팔고 현금 회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게다가 얘네들은 손절이 아닙니다. 익절이거든요. 2022년에 그 뭐 되게 적은 금액이었죠. 대략 한 3, 4만 달러? 요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 판 사람들이 15%밖에 안 됐다는 거. 마운트 곡스도 한 10% 안팎밖에 안 팔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생각보다 뭐 제네시스 파산 물량이나 마운트 곡스 파산 물량이 채권자 상환이 일어나도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증시 외에도 미 증시 외에도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확인했던 이번 하락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또 위기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49,000달러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보기 어렵다는 쪽에 한 표인데 앞으로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가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2026년에 설사 하락장이 크게 온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한번 볼게요. 오히려 증시 자금은 비트코인 쪽보다 이더리움 쪽에 더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5일날 이때가 좀 크게 하락이 있었던 때죠. 이때도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도 플러스였고 어제는 소폭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블랙락에서 하나도 안 들어왔죠. 이때 블랙락에서 비트코인은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벌써부터 시장에서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아무래도 오늘 새벽이죠. 플러스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블랙락하고 피델리티랑 1200만 달러 정도는 유입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오늘 비트코인하고 같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아직은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다 덜어지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네. 막 3억 달러, 5억 달러 막 이 정도 빠지다가 지금 이제 순유출 물량이 그레이스케일 순유출 물량이 2천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레이스케일이거든요. 얘는 그냥 신탁, 그냥 트러스트, 얘는 미니 트러스트 이런 것만 봐도 그레이스케일 전체로 보면은 플러스죠. 그래서 지금은 좀 플러스로 아니 플러스가 아니네요. 마이너스긴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한 1,400만 달러 마이너스네요. 하여튼 순유출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한 2,100달러까지 큰 폭으로 빠지긴 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2,800이었거든요. 여기를 좀 크게 하회하면서 좀 큰 폭으로 빠지긴 했는데 요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금방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더리움 지금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이더리움에 제가 마지노선 생각했던 게 한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여기가 한 2,800달러 정도 수준인데 2,800달러를 크게 깼죠. 2,100까지 빠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래도 좀 회복이 오늘 좀 많았어요. 네, 회복을 좀 해서 한 2,680까지 현재는 다시 회복이 좀 된 상태거든요. 이더리움은 좀 갈 길이 아직은 좀 먼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보다는 확실히 좀 회복이 더딘 모습입니다. 솔라나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8월 5일날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을 때 110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한 160달러 이상 회복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28% 회복했을 때 솔라나는 48%나 회복을 했거든요. 올해는 2024년은 확실히 좀 솔라나가 가장 눈부시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해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쉽게도 솔라나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위기가 지금은 좀 절망적인 시간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비트코인 투자하셨던 분 중에 요때 두려워서 팔아버리셨던 분들은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고, 네, 이때 그냥 가만 냅두고 회복하는 거 기다리셨던 분들은 물론 요때 마음은 되게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그래도 다행이다 수준까지는 좀 회복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면 또 7만 달러 또 갈 수 있는 거니까 솔직히 저도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몰랐거든요.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6만 2천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분위기가 이러면 8월 달에 다시 7만 달러를 도전해 볼 만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